관중에게 튕겨 그린에 올라간 공부터 호수에서의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파세이브까지, 이것이 골프 역사상 가장 미친 탈출 장면들입니다. 먼저 이 놀라운 세이브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10년 마스터스 마지막 라운드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에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한 선수가 커리어를 결정할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필 미켈슨은 오거스타에서 가장 어려운 파워홀 중 하나인 13번 홀티잉 그라운드에 올라 근소한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리아스 크리크는 마치 성을 둘러싼 해자처럼 그린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번만 실수해도 끝장입니다. 그렇다면 필은 어떻게 했을까요? 드라이버 샷을 오른쪽으로 크게 밀어 페어웨이를 완전히 놓칩니다. 공을 찾았을 때 그 공은 소립 위에 있었습니다. 미끄러운 소립은 발을 제대로 디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와 그린 사이에는 거대한 나무 두 그루가 앞을 막고 있습니다. 골프 상식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옆으로 쳐서 빼내, 바보야. 다음 홀에서 다시 도전해.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건 필입니다.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건 위대해질 배짱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의 캐디인 본스가 냉정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핀까지 207야드. 개울을 넘기려면 187야드입니다. 그 나무들 사이의 간격은요, 아마 저녁 식사 접시만큼이나 좁을 겁니다. 물론 약간 과장이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는 6번 아이언을 집어들고 작은 틈을 겨냥해 당신이 본 것 중 가장 두려움 없는 스윙을 합니다. 공은 창문을 뚫고 날아가고 클럽 헤드는 나무의 털끝만큼도 닿지 않고 지나갑니다. 샷은 물을 넘어 그린에 안착하고 홀에서 2피트 떨어진 곳에 멈춥니다. 그는 이글 퍼트를 놓쳤지만 버디로 마무리하며 두 타 차리들을 유지했습니다. 그 샷은 필의 커리어가 한 번의 스윙에 담긴 순간이었죠. 그 샷 덕분에 그는 세 번째 마스터스 우승을 차지했고 골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탈출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15번 홀로 내려가 보면 우리는 멋진 골프 앱이나 샷 추적기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젊은 스페인 시내가 코스에서 길을 잃을 정도로 헤맸지만 그 덕분에 유명해졌습니다. 1979년 로열 리덤 세인트 앤스에서 21살 세베 바에스테로스가 첫 메이저 챔피언십 우승에 도전합니다. 바에스테로스는 마지막 라운드 16번 홀에 도착했을 때 두 타 차로 앞서 있었습니다. 그 주에 세베가 페어웨이를 잘 지키는 선수는 아니었죠. 그는 대회 내내 페어웨이를 9번만 찾았습니다. 16번 홀티잉 그라운드에서 드라이버 헤드커버를 벗기는 순간 모두가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역시나 그는 티샷을 너무 오른쪽으로 날려버려서 공이 임시 주차장으로 날아가자 관중들이 몸을 피할 정도였습니다. 관중들이 공을 찾으려고 몰려들었고 공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차된 차 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베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임시 주차장이 코스 일부라서 그는 차에서 떨어진 곳에서 무벌타 드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차들이 일주일 내내 그 자리에 주차되어 잔디가 완전히 눌려 있었습니다. 세베는 홀에서 6m 떨어진 곳에 공을 세우는 기막힌 피치샷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무리를 위해 퍼팅에 나섭니다. 퍼트가 홀을 향해 굴러가 정확히 중앙에 들어가며 버디를 기록합니다. 그는 한 번의 퍼트로 세타 차 우승과 첫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그 주차장 기적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세배의 마법이었습니다. 14번째 순간으로 넘어가 2013년 토리 파인스에서 오랜 시련 끝에 다시 신비로움을 되찾으려는 한 슈퍼스타를 만납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그 마법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이곳, 마치 자신의 뒷마당 같은 곳에서 이미 7번 우승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라운드에서 여유있게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4번 홀에서 타이거의 티샷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나무 뒤에 멈춥니다. 나무 근처에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바로 나무 뒤에 있고 가지가 너무 낮게 드리워져서 기어서 지나가야 할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라면 옆으로 쳐서 빼낼 텐데 타이거는 아주 작은 틈새를 발견합니다. 그것도 정면이 아니라 오른쪽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틈입니다. 타이거는 독특한 스윙을 하더니 공이 오른쪽으로 미친 듯이 튀어나가고 마치 실에 매달린 것처럼 훅이 걸려 나무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그린 쪽으로 튀어갑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공이 짧게 멈춰서 그는 어프로치 샷을 핀 가까이 붙여 팔을 지켜야 합니다.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공은 그린을 가로질러 홀로 굴러가며 버디를 기록합니다. 관중들은 열광합니다. 이건 오직 그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죠. 완전히 망가질 뻔한 상황을 멋지게 바꿔버리는 전형적인 타이거의 모습입니다. 카운트다운 13위로 넘어가면 2021 라이더컵에서 미국의 스타 선수가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 필요한 엄청나게 어려운 샷에 도전하는 잊지 못할 골프 퍼포먼스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 샷에는 체조 선수 같은 균형 감각과 모험가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위슬링 스트레이치에서 조던 스피스는 마치 누가 장난으로 공을 거기에 놓은 것처럼 정말 최악의 위치에 공을 떨어뜨렸습니다. 토마스의 파 37번 홀 티샷은 그린 바로 옆까지 굴러갔죠. 하지만 바로 옆이라는 말로는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공은 너무 가파른 경사면에 멈췄는데 마치 등산 장비가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였고
그 아래에는 미시간 호수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스피스가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어디로 쳐야 할지 보기 위해 실제로 점프를 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그가 그냥 언플레이업을 선언을 하고 드롭을 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스탠스를 엄청 넓게 벌리고 발을 말도 안 되는 각도로 고정한 뒤 거의 야구 스윙에 가까운 샷을 날렸습니다. 그 샷의 힘이 너무 강해서 임팩트 직후 그의 몸이 바로 뒤로 굴러 언덕 아래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스피스가 호수로 굴러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이 공은 거의 수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그가 언덕을 뒤로 비틀거리며 내려가면서도 어떻게든 발을 지탱하는 동안 공은 그린 위에 깃털처럼 부드럽게 떨어져 홀에서 불과 몇 피트 앞에 멈췄습니다. 미국 관중들은 완전히 열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재앙처럼 보였던 상황이 당신이 평생 볼 수 있는 최고의 세이브 중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믿을 수 없는 탈출은 수십 년 동안 세월을 거스르고 있는 한 남자에게서 나옵니다. 12번 홀에서 2010년 알리안츠 챔피언십은 베른하르트 랑거와 존 쿡의 연장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연장홀에서 랑거는 어프로치 샷이 그린 옆 벙커에 빠지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범한 벙커 샷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공은 벙커의 경사면에 밝혀 거의 반쯤만 보일 정도로 깊이 묻혀 있었고 핀에서 약 45피트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편 쿡은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쿡은 평범하게 투퍼트만 하면 되고 랑거는 다음 연장 홀로 가기 위해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랑거가 준비하자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모래를 빠르게 튀기자 공이 튀어올라 그린에 떨어지고 홀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이 계속 홀을 향해 가더니 속도가 붙으면서 그대로 컵에 들어가 이글을 기록했습니다. 평소에는 로봇처럼 침착한 랑거가 클럽을 떨어뜨리고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의 아이처럼 뛰어다니며 기뻐했습니다. 훅이 글 퍼트를 놓치자 랑거는 모든 논리를 뒤엎는 샷으로 패배 직전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카운트다운 11위로 넘어가면 우리는 2024년 파이너스트에 도착합니다. 골프계에서 가장 강한 선수가 경기 최대 무대에서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브라이슨 디셈보가 마지막 라운드 18번 홀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간신히 리드를 지키며 두 번째 US 오픈 타이틀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프로치 샷은 그린을 놓치고 벙커에 빠져 악명 높은 핀 위치를 향해 55야드의 벙커샷이 남았습니다. 들어보세요. 반전이 있습니다. 그 해 초 브라이슨은 LIB 골프 설문에서 가장 어려운 샷에 대해 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60야드 벙커 샷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셈보는 폭탄 해체처럼 그 샷을 신중하게 분석합니다. 그는 나중에 공뒤 약 1.5인치 지점에 반짝이는 모래의 얇은 조각만 보였다고 묘사했습니다. 그게 그의 목표였습니다. 갤러리는 브라이슨이 클럽을 모래에 튕기는 순간 숨을 죽입니다. 공은 멋지게 튀어나와 그린 앞쪽에 떨어지고 홀을 향해 굴러가다가 불과 4피트 앞에 멈춥니다. 그렇습니다. 브라이슨이 내 인생 최고의 샷이라 부른 순간 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는 짧은 파퍼트를 넣어 두 번째 US 오픈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샷이 특별했던 이유는 결정적 순간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브라이슨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꿨기 때문입니다. 골프계의 괴짜 과학자로 알려진 그가 이번엔 감각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샷을 성공시켰습니다. 12 카운트다운에 접어들며 우리는 2007년 스코틀랜드의 무시무시한 카누스티 골프링크스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한 아일랜드인이 메이저 챔피언십 역사상 가장 극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게 됩니다. 파드리그 해링턴은 세르히오 가르시아의 한타 앞선 채로 불길하게도 홈이라는 별명이 붙은 18번 홀에 들어섭니다. 바로 이 홀에서 1999년 반데 벨드의 꿈이 산산조각 났었습니다. 그 참사의 유령들이 스코틀랜드 공기 속에 거의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첨벙 그의 공은 왼쪽으로 날아가 베리번을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 앞에서 튀고 가장자리로 굴러물에 빠집니다. 드롭 후에도 해링턴에게는 피해를 최소화할 기회가 있었지만 믿기 힘들겠지만 그의 세 번째 샷마저 다음 교차점에서 다시 베리번에 빠집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쯤 되면 그의 대회는 끝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해링턴은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또 한 번 드롭한 뒤 그는 8피트에서 샷을 합니다. 이 퍼트는 더블 보기 6타를 위한 것이고 나쁘지만 경쟁에 남습니다. 강철 신경으로 해링턴은 퍼트를 성공시킵니다. 이제 세르히오의 차례입니다. 18번 홀에서 파만 하면 첫 메이저 우승입니다. 완벽한 드라이브 후 어프로치 샷이 벙커에 빠집니다. 부드럽게 리커버리한 뒤 약 7피트 퍼트로 파와 챔피언십이 걸려 있습니다. 세르히오의 퍼트는 내내 완벽해 보였지만 홀 가장자리를 맞고 튕겨나갑니다. 정말로 잔인하죠. 우리는 연장전에 들어갔고 새로운 기회를 얻은 해링턴은 4홀 연장전을 지배하며 60년 만에 디오픈에서 우승한 첫 아일랜드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링턴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는 완전한 재앙은 피했습니다. 9번째 놀라운 탈출에서는
2024 코그니전트 클래식에서 한 메이저 챔피언이 기존의 틀, 아니 정확히는 경계 밖에서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때로는 골프 규칙이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저스틴 로즈는 대부분의 골퍼라면 그냥 웃고 벌타를 받았을 만한 위치에서 공을 발견했습니다. 공은 초록색 그물 경계 펜스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펜스는 골프장과 누군가의 뒷마당을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로즈는 모두를 놀라게 할 규칙의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공이 여전히 엄밀히 말해 인바운드, 즉 펜스 안쪽에 간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규칙 18.2에 따르면 인바운드에 있는 공을 치기 위해 아웃 오브 바운드에 서도 된다고 되어 있어 로즈는 펜스를 넘어 아무 집의 마당에 서서 합법적으로 샷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솔직히 말해서 골프 시트콤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로즈는 펜스를 넘어 낯선 사람의 뒷마당에 자리를 잡고 여전히 인바운드에 있는 공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 샷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백스윙할 공간이 없었고 발도 제대로 디딜 수 없었으며 이 공을 124야드나 페어웨이로 보내야 했습니다. 로즈는 공을 다시 플레이 구역으로 쳐냈지만 모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로 벗어나려면 78야드에서 어프로치와 퍼팅을 성공시켜야 했습니다. 페어웨이에서 친 그의 웨지샷은 정말 마법 같았고 첫 바운드에 홀 옆에 떨어진 뒤 두 발짝도 안 되는 거리에 멈췄습니다. 그가 퍼팅을 마치자 로즈는 당신이 평생 볼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인 파세이브 중 하나를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의 리스트에서 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큐리히 클래식은 2017년에 변신을 거쳐 거의 40년 만에 PGA 투어 최초의 팀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자연의 힘과 어둠이 그의 기회를 빼앗지 못하게 한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케빈 키스너와 스콧 브라운은 요나스 블릭스트와 카메론 스미스 팀과 맞붙고 있었지만 동시에 지는 해와도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18번 홀에 도착했을 때는 사실상 밤이었습니다. 유일한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전자점수판에서 나왔습니다. 키스너와 브라운은 파 58번 홀에서 한타 뒤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드라이버와 레이업 샷 이후 키스너는 약 40야드 거리에서 피치샷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는 하루 종일 내린 비로 흠뻑 젖어 있었고 거리 조절은 완전히 운에 맡겨야 했습니다. 게다가 점점 어두워지는 가운데 그는 깃대를 거의 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키스너는 마법 같은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의 칩샷은 젖은 그린을 튕기며 깃대를 정중앙으로 맞추고 컵 안으로 들어가 이글을 기록했습니다. 관중들은 열광했고 키스너는 어둠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두 팔을 들어올리며 기뻐했습니다. 그 극적인 이글로 연장전이 성사되었고 때로는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를 때 최고의 샷이 나올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행운의 숫자 7번으로 넘어가 2025년 14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년간 마스터스에서의 아픔을 겪은 후 로리 맥길로이가 마침내 그의 커리어를 괴롭혀온 악몽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설명해 드릴게요. 2025년 마스터스는 로리 맥길로이에게 단순한 골프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백경이자 에베레스트였으며 14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유일한 미완의 과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메이저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그는 마침내 그 악몽을 떨쳐낼 기회를 잡은 듯 보였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8홀을 남기고 5타 차의 여유 있는 리드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오거스타 내셔널은 골프계 최고의 드라마 퀸입니다. 11번 홀에서 보기, 13번 홀에서는 어프로치 샷이 물에 빠지며 더블 보기, 14번 홀에서 또 한 번의 보기. 순식간에 그의 리드는 사라졌습니다. 맥길로이는 마음을 다잡고 15, 17번 홀에서 버디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스틴 로즈는 18번 홀에서 20피트 버디 퍼트를 성공시켰습니다. 기회입니다. 이제 로리는 마지막 홀에서 파만 하면 우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그린 재킷을 위한 1.5m 퍼트를 준비하지만 놓칩니다. 이제 우리는 갑작스러운 연장전에 들어갑니다. 바로 몇 분 전 로리가 짧은 퍼트를 놓쳤던 바로 그 18번 홀에서 시작합니다. 두 선수 모두 티샷을 페어웨이에 올려놓습니다. 로즈가 먼저 샷을 하고 어프로치 샷을 홀에서 약 4.5m 거리에 붙입니다. 이제 맥길로이는 파퍼트를 놓친 어프로치 샷과 마주합니다. 다시 집중력을 다진 맥길로이는 어프로치 샷을 날립니다. 공은 조지아 하늘을 가르며 부드럽게 착지하고 홀에서 불과 1.2m 거리에 멈춥니다. 로즈가 버디 퍼트를 놓친 후 맥길로이는 짧은 퍼트에 마주합니다. 아까 실수했던 그 퍼트와 소름 끼치게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공이 홀에 들어가자 맥길로이는 함성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기 맥길로이의 걸작이 있습니다. 그 샷은 실패를 극복하고 완벽하게 성공한 강인함을 보여줬습니다. 6번째로 위대한 탈출 장면에서는 2014년 남아프리카로 이동합니다. 한 선수가 자신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들이 오히려 정말 멋진 샷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던 순간입니다.
2014년 볼보 골프 챔피언스 대회에서 찰 슈워첼은 공이 콘크리트 카트 도로 위에 바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골프 규칙은 명확합니다. 카트 도로에서는 무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선수들은 무상 드롭을 받고 경기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슈워첼은 콘크리트에서 치기로 했습니다. 위험 요소는 뭡니까? 클럽이 망가질 수도 있고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도 있으며 아주 작은 실수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잠깐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슈워첼은 단순히 공을 페어웨이로 보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이 괴짜는 5번 아이언으로 200야드가 넘는 거리를 바로 그린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클럽이 콘크리트에 닿는 순간 큰 쾅 소리가 나고 실제로 클럽 밑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공은 카트 도로를 튕겨 멋지게 그린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샷은 퍼팅 그린에 부드럽게 떨어져 홀 바로 근처까지 굴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말도 안 되는 샷 중 하나를 성공시킨 후 슈워첼은 버디 퍼트를 놓쳤습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 결말인가요? 이제 카운트다운 5 위로 넘어가면 메이저 대회에서 본 것 중 가장 기이하고 극적인 장면 중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7년 로열 버크데일에서 열린 D-오픈에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출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조던 스피스의 파사 13번 홀 티샷은 너무 오른쪽으로 날아가서 그가 도착한 곳에서는 페어웨이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샷은 거대한 모래 언덕을 넘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리 경고하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스피스와 그의 캐리 그리고 경기위원은 20분 동안 모래 언덕을 헤매며 어디서 드롭을 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홀에서 우스꽝스럽게 멀리 떨어진 장비 트럭 뒤 연습장까지 가서 드롭 지점을 정했습니다. 스피스는 실제로 골프 코스의 일부도 아닌 연습장에서 3번째 샷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이 20분간의 모험 끝에 스피스는 마침내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샷을 쳐 언덕을 넘어 홀 쪽으로 공을 보냈습니다. 어떻게든 그는 공을 그린 근처까지 보냈고 업앤다운으로 보기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미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무너지는 대신 스피스는 완전히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다음 4홀은 골프의 꿈 같았습니다. 14번 홀은 거의 홀인원, 15번 홀은 48피트 이글 퍼트 성공, 16번 홀과 17번 홀은 긴 버디 퍼트와 또 한 번의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버디, 이글 버디 행진은 전설적인 붕괴로 보였던 상황을 여유로운 3타차 우승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메이저 대회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 중 하나였습니다. 4번째로 믿을 수 없는 탈출은 2001년 NEC 인비테이셔널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 대회에서 골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선수가 7홀 연장전을 펼쳤고 모든 논리와 확률을 뛰어넘는 벙커샷이 나왔습니다. 짐 퓨릭과 타이거 우즈는 7홀에 걸친 지칠 줄 모르는 연장전에서 맞붙었습니다. 극적인 순간은 연장 첫 번째 홀에서 절정이었다. 퓨릭은 어프로치 샷이 그린 옆 벙커에 빠지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퓨릭의 첫 벙커 샷 시도는 참사였습니다. 공이 벙커 턱을 맞고 다시 그의 발 앞에 멈췄습니다. 이제 퓨릭은 같은 자리에서 4번째 샷을 해야 하고 타이거는 안전하게 그린에 올려파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장전을 이어가려면 퓨릭은 이 벙커샷을 그대로 홀에 넣어야 했습니다. 확률이요? 뒷마당에서 유니콘을 찾는 것과 비슷할 정도였습니다. 방금 처참하게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퓨릭은 자신의 기술을 조정해 다시 한번 스윙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이 완벽하게 벙커를 빠져나와 그린에 떨어졌고 상상할 수 없는 파 세이브를 위해 컵 한가운데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갤러리는 환호했고 퓨릭은 마치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것처럼 주먹을 불끈 쥐며 그린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선수 모두 놀라운 위기를 극복하며 5홀 동안 치열한 접전이 이어졌고 마침내 타이거가 버디로 이 마라톤을 끝냈습니다. 이제 상위 3순간에 진입합니다. 이 3위에는 골프 중계 역사상 가장 비현실적이고 놀라운 장면 중 하나가 있습니다. 2013년 한 스페인 선수가 베이힐에서 해낸 일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르히오 가르시아의 10번 홀티샷이 나무에 걸려버렸습니다. 나무 뒤도 아니고 나무 아래도 아니었습니다. 나무 위, 땅에서 약 15피트 높이의 가지 사이에 박혀 있었습니다. 90.9%의 골퍼라면 자동으로 벌타를 받고 드롭을 선택했겠지만 세르히오는 대부분의 골퍼와 다릅니다. 그는 나무에 박힌 공이 뚜렷이 보이자 머릿속에서 기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해설하고 있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시청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하기도 싫군요. 가르시아는 무언가 하려는 듯 나무 위에서 자세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진짜로 하려는 건가? 정말입니다. 세르히오는 가지 위공을 그대로 쳐내려 했습니다. 클럽을 한 손으로만 잡고 뒤로 스윙을 하더니 어떻게든 정확하게 공을 맞췄습니다. 공은 마법처럼 다시 페어웨이로 떨어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미션을 완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착지 또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고개 같은 장면을 마친 세르히오는
마치 다음에 도전할 종목이 체조인 것처럼 놀라운 운동신경으로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대단한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믿기 힘든 탈출 장면은 2012년 마스터스 플레이오프로 갑니다. 여기서 핑크색 드라이버를 든 독학 왼손잡이가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듯한 샷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마스터스는 버바 왓슨과 루이 우스트히즌의 서든데스 플레이오프로 이어졌습니다. 버바의 드라이버 샷은 크게 오른쪽으로 벗어나 페어웨이에서 한참 벗어났습니다. 그의 공은 나무 아래 소립더미에 파묻혀 있었고 그린으로 가는 직선 경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대신 버바는 공을 바나나처럼 휘게 만들어야 하는 작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약 40야드를 훅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연습 라운드라면 재미삼아 시도해볼 만한 샷이었죠. 하지만 메이저 대회 플레이오프에서는 완전히 미친 짓이었습니다. 버바가 공 앞에 서자 갤러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스윙은 전형적인 버바 스타일이었죠. 길고 유려하며 골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임팩트 순간 그는 일부러 클럽 페이스를 닫아 엄청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스핀을 걸었습니다. 공이 40야드 훅을 그리며 그린에 부드럽게 안착해 홀에서 15피트 이내로 굴러가자 관중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비록 버바가 버디 퍼트를 놓쳤지만 8호 마간에 우스트히즌이 보기로 마무리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나무 사이에 기적 같은 리커버리 샷이 왓슨에게 첫 그린 재킷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샷은 완벽한 별명을 얻었죠. 바로 버바 훅입니다. 이제 그 샷은 마스터스의 전설이 되었고 창의적 사고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위에 도달했습니다. 골프 역사상 가장 놀라운 탈출입니다. 2012년 잭 니클라우스의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단 한 사람, 타이거 우즈입니다. 타이거의 티샷은 오른쪽으로 날아가 그린 뒤쪽 두꺼운 러프에 빠졌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악몽과 마주했습니다. 가팔은 내리막 경사의 촉촉한 러프, 사용할 수 있는 그린은 거의 없고 홀 너머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대신 타이거는 60도 외지의 페이스를 거의 말도 안 될 정도로 열어 사실상 클럽을 옆으로 돌려잡았습니다. 그는 완전한 플롭샷을 시도하며 공을 거의 수직으로 띄우고 전진거리는 거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연습 때조차도 이 샷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토너먼트의 압박 속에서 실수하면 바로 물에 빠질 상황에서 말이죠. 거의 미친 짓에 가까웠습니다. 타이거가 어드레스를 취하자 공기 중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샷은 거의 수직으로 솟구쳐 오하이오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은 그린 앞부분에 완벽하게 부드럽게 떨어졌고 두어 번 작게 튄 뒤 홀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이 버디로 컵에 빨려 들어가자 관중들은 완전히 열광했습니다. 타이거는 특유의 어퍼컷 주먹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잭 니클라우스는 그린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놀라움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16번 홀버디가 타이거 우승이 이끌었고 PGA 투어 73번째 우승, 잭 니클라우스 대회에서 니클라우스와 통산 우승 동률을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숫자와 기록을 넘어 이 샷은 강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타이거 우즈 예술가이자 탈출의 달인, 마법사가 돌아왔음을 알렸습니다. 완벽한 골퍼가 점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창의적 천재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와 함께 계시다면 화면 중앙에 또 다른 멋진 골프 영상을 준비해두었으니 꼭 시청해보세요. 감상하세요.